네, 사회주의과에서 인민주권의 구현 형태를 보겠습니다. 1988년 소련헌법에 따르면 소연방은 모든 권력이 인민에게 있고 인민은 소연방에서 인민대원 소비에트 즉 의회죠. 의회를 통해 국가 권력을 행사한다. 마오쩌둥은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초안에라는 강연에서 재헌헌법 원칙으로 인민민주주의와 사회주의를 제기했습니다. 인민민주주의는 인민의 선출권과 투표권 및 소환권을 포함하는 인민주권, 또 국회 인민대표대회를 정점으로 하는 민주집중제를 내용합니다. 이에 따라 1949년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공동강령, 국회 전이죠, 국회, 건국 직전에 이러한 공동강령이죠, 헌법적 성격을 가지는데 인민대표제의 세 가지 원칙인데 국가 권력은 인민에게 속한다. 국회 인민대표대로 국가 권력 기관으로 한다. 그 민주집중제를 언급했습니다. 중국헌법 2조에 따르면 모든 권력은 인민에게 속하고 인민은 국가 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은 바로 국회, 국가 차원에서 국회고 지방 차원에서 각급 인민대표대회, 지방회의다. 인민주권은 국회에 전국인민대표대회를 정점으로 해서 입법, 사법, 행정권을 집중시키고 있다. 지방의 각급 인민대표도 같은 위상을 지니고 있고 부문위원회와 상문위원회를 가지고 있다. 현급 이상의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지방의회, 상무위원회죠. 상무위원회는 즉 의회는 인민정부, 행정부의 지도자를 임명하거나 파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각급의 그 지방의회, 그죠? 지방의회는 일정 수 이상으로 연명으로 인해서 그 지도부, 인민법원장, 검찰총장 후보를 추천하거나 혹은 그 제의에 의해서 이들의 파면할 수 있습니다. 직접민주주의를 어, 규정한 거죠. 조선의 1998년 헌법과 2019년 헌법에 따르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노동자, 농민, 군인, 지식인을 비롯한 근로인민에게 있다. 근로인민은 대표기관인 최고인민의 국회죠. 각급 지방의회를 통해서 주권을 행사한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자본가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모든 인민이 근로인민이죠. 그래서 근로인민, 인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노동자, 농민, 지식인을 따로 거론하는 것은 이들이 이제 건국의 지지층이라는 연약적 의미에 불과하지 사회주의에서는 사실은 구분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베트남 헌법에 따르면 인민이 이 공화국의 주인이고 모든 권력은 노동자 계급, 농민 계급, 지식 계층 간의 연명으로 한다. 그러한 인민에게 속한다. 국가는 인민의 주권을 보장하고 인민은 직접 민주주의를 행사하고 국회, 의회, 각급 국가기관을 통해서 대표적 대표기관을 통해서 국가 권력을 창출하고 참여한다는 것. 국가 권력은 통일되어 있다. 입법, 행정, 사법이죠. 통일되어 있고 각 권한을 행사 시 이들 상호기관은 서로 분담, 협조, 통제된다. 쿠바 헌법 1조에 따르면 쿠바는 민주적이고 자주적이고 법과 사회 정의의 주권 국가이고 제3조에게 쿠바의 주권은 인민들에게 있고 이 주권을 양도될 수 없고 모든 국가 권력은 인민으로부터 나온다. 인민은 자신의 주권을 국회와 지방의회죠, 를 통해서 행사하거나 혹은 인민이 이 창출하고 구성한 국가기관을 통해서 주권을 행사한다. 사회주의 국가는 하나의 총이죠. 하나의 총이를 통해서 국가와 사회를 운영한다는 점이죠. 이러한 인민주권에 의해서 국가의 의사결정 방식에 있어서는 집단 지도체제, 집단 합의제나 만장일치와 국가 의사를 결정하고 국가의 조직 방식에 있어서는 민주주의 중앙집권제, 국회를 중심으로 입법, 사법, 행정이 이 통합적으로 구성된다는 국가의 운영 방식, 행동 방식에서는 민주집중제, 결정은 민주적으로, 집행은 집중적으로 채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민주권과 집단지도 체제를 보게 되면 루스의 인민주권론에 따르면 민혜를 위한 통치는 자연스럽게 합의제, 회의제 같은 집단지도 체제를 원칙으로 한다는 거죠.
집단 지도체는 국가의 경우에 최고 입법기관 국회, 국회 상임위원회,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의 안에서의 주석, 그래서 입법부 의의로 나타나고 당의 경우는 당대회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임정치위원 비서 이런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최고 입법기관이나 당대회가 열리지 않을 때는 상설기관이죠. 상설기관이 전체를 대리할 수 있다. 이런 대리주의가 발생하고 이것들이 잘못될 경우에는 전체 회의, 당대회를 열지 않으면서 이 상임위원회나 혹은 정치국이죠. 최고 지도자가 국가와 당의 이름으로 독단을 자행하면 안 된다. 스탈린 시대에 당대회나 중앙위원회를 잘 열지 않고 스탈린이 당의 이름으로 결정을 했다. 독단을 행사했다는 겁니다. 회의제는 특정인에게 권력을 집중시키지 않고 구성원이 동등하게 토론하여 결정한다는 점에서 전체 유권자가 가지고 각 유권자들은 그 비율만큼 동등한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인민주권의 이념에 이 회의제가 부합이 됩니다. 집단주의에 근거한 민주주의는 집단적 토론을 통해서 개인의 의사를 반영하고 전체 의사가 결정되면 이것이 다시 개인에게 구속력을 미친다. 개인과 집단의 조화란 거죠. 집단에 대한 구성원의 지지는 집단의 존재를 구체적으로 정당화시킵니다. 집단이 정당한 건 그 개인이 집단이 있기 때문이죠. 개인과 집단이 조화롭기 때문에 집단은 구성원의 존재를 가능케 해주는 기반이다. 집단이 없으면 구성원도 존재할 수 없다는 거죠. 따라서 집단이 서로 좋아하는 만장일치가 혹은 합의자가 최선이고 다수결은 차선이다. 이게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차이점. 사회주의는 무조건 다수결을 하지 않습니다. 다수결보다는 만장일치를 유도한다는 거죠. 구성원들은 집단적 토론을 통해 잠정적 결정인 가한이죠. 가한을 중앙에 제출하면 중앙은 이미 제출된 전체의 계획에 부합하도록 이거를 조정하죠. 조정을 해서 다시 이 밑으로 내려보내면, 그죠? 밑에서 이것을 자기들의 이 한계죠. 조건 내에서 최종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죠? 그래서 아래 위가 힘을 합해서 결정하고 그 결정에 대해서는 서로 책임집니다. 집단적 지도력에서 지도자의 권위는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집단과 그 구성원, 자기 이 존경, 단결해서 나오는 거다. 그래서 지도자가 위협을 하거나 속이는 것이 아니라 부당한 토론과 상호 의사소통을 통해서 다수의 자발적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거죠. 사회주의국가에서 보통 합의제 기관, 국회죠. 국회, 합의제 기관의 선임자가 최고 지도자, 국가 수반이 된다. 제1의 유권자이다. 총비서, 제1비서, 이런 같은 말이죠. 루소의 인민주권에 따르면 주권은 전체 인민, 즉 주권자 집단에 소속되어 있고 각 인민들은 각자 동등한 주권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민들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통치할 수 있으니까 법률도 만들 수 있고 집행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인민은 자신을 대표하는 의회의 입법권과 집행권 모두를 위임할 수 있다. 즉 입법과 집행이 분리돼서 서로 균형한다는 상권 분립은 사회주의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주권자들이 집회를 통해 의사결정을 하면 이것이 일반 의지가 되는데 일반 의지는 불가분이야. 그 주권자들의 주권이죠. 일반 의지는 불가분돼서 양도될 수 없어요. 어, 대리될 수 없고 대표될 수도 없고 이거 뭐냐면은 대리 대표될 수 없다는 거는 이러한 국회의원들이 전체 인민의 대리자나 대표자가 아니라 심부름꾼에 불과하다. 언제든지 회수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겁니다. 대리 대표는 회수 못한다는 거예요. 임기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자본주의국가죠. 사회주의국가죠. 언제든지 회수할 수 있고 해임할 수 있고 국회의 의견을 전체 인민의 의견으로 뒤집을 수도 있다. 일반 의지는 인민에 의해서 선출되고 언제든지 인민의 의사에 구속되고 해임되는 이러한 대의기구죠. 대의기구. 대의기구는 언제든지 해체될 수 있습니다. 전체 인민의 의사에 의해서. 반면 부르주아 시민 주권의 대의기구는 일단 선출되면 다음 선거 때까지는 음, 시민들의 의사를 신경 쓰지 않죠. 그래서 오히려 시민들은 선거일에만 진정한 주권자예요. 4년에 한 번씩. 선거가 지나면 주권을 행사할 수 없어요. 자기가 뽑은 대표자를 해임시킬 수 없다. 이것이
자본주의의 국민 주권이다. 사회주의 인민 주권은 그렇지 않죠. 언제든지 그 주권을 회수하고 대표자를 해임할 수 있다. 국가는 전체 인민의 의사, 일반 의지에 창설된 것이며, 바로 이 일반 의지, 전체 인민의 의사가 주권의 원천이고, 그래서 이러한 일반 의지는 전체 인민의 의사이므로 개념상 절대적이고 무오류성이다. 그러니까 어떤 제대로 된 일반 의지죠. 제대로 된 일반 의지, 서로 상호 토론을 해서 확인된 전체의 의견은 거기에 따라야 되죠. 절대적이고 그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면 안 된다. 하지만 일반 의지라는 이름으로 전체 사회계약의 공동 목적인 공공선을 훼손하면 다시 말해 집단의 이름으로 개인의 인권이죠. 개인의 인권을 묵살하고 소수를 묵살한다는 거죠. 이러면은 사회계약의 목적에 반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개인과 소수를 묵살하는 그러한 일반 의지라는 것은 진정한 일반 의지가 아니라는 거죠. 법률은 일반 의지의 추상적 표현이죠. 집행은 구체적으로 하는 건데 법률은 추상적으로 하는 거예요. 입법권은 전체 인민, 유권자 집단에 있는 거고 국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회에게는 너가 이것을 하라 하고 전체 인민이 어느 정도 그 범위를 줘서 한 거기 때문에 언제든지 회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는 언제든지 인민의 의견에 구속당하는 거다. 그리고 인민은 법률에 구속당하는 것은 자기가 권한을 준 국회에 의해서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기가 준 권한에 의해 구속당하는 것이 자율이죠. 이러한 자유를 책임 있게 수용하려면 인민들이 의지와 이성, 어느 정도 그 민주주의적 소양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유권자로서의 자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유권자가 그런 자질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럴 때 이 유권자들을 계몽시켜 줘야 되죠. 지도해 줘야 되는데 바로 이런 지도해 주는, 계몽해 주는 지성인, 덕을 갖춘 입법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루소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인민들이 아직 무지몽매할 때 지식과 덕을 가진 입법자가 인민들을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이 입법자가 법률안을 기초하지만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건 여전히 인민들이다. 인민주권은 플레토 독재에 마찬가지로 비상시에 일시적인 독재를 하죠. 미리 정해진 독재자에 의해서 긴급 사태가 벌어지면 그 사람한테 권력을 주겠다 하는 거죠. 일시적인 의회의 정지, 법률의 정지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지만 입법 자체의 정지는 불가능하다. 음. 그래서 그 비상적인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그 결정이 전체 결정에 의해서 그 취소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원상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애정된 독재라는 거죠. 전체 인민의 뜻이다. 일반 의지의 특수한 형태다. 합의로 전체 집단이 합의로 전쟁이나 비상사태 때는 우리가 효율을 위해서 특정인에게 독재를 허용해 주자 이런 거. 바로 이러한 특정인에게 독재를 허용하는 것도 바로 인민들의 뜻이기 때문에 인민들이 언제든지 그 독재를 회수할 수 있다는 것. 즉 합법적인 독재자라도 인민들의 전체 인민의 의사를 꺾지 못한다. 언제든지 이러한 독재를 종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의기관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만 언제든지 집회를 통해서 주권자로서 총회로서 나설 수 있다는 것. 이때 주권자는 가능하면 만장일치 혹은 다수결로 이러한 대표기관이죠. 대의기관을 해임시킬 수 있어. 대의기관은 심부름꾼, 사자에 불과하고 최종적인 결정권은 인민 전체에게 있다는 것. 인민이 언제든지 심부름꾼을 해임하거나 내용을 변경시킬 수 있다. 루소는 바로 이런 직접 민주주의를 기반하고 있는 인민주권을 주장한 거죠. 그래서 루소는 영국의 대의제, 시민주권에 대해서 유권자가 투표하는 날만 주권자, 자유로울 뿐이고 투표가 끝나면 다시 그 임기 기간 동안 노예가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루소에 따르면 이러한 영국의 대의제는 민중의 무관심을 유발한다는 거죠. 결국은 이런 대의제에서는 빈번한 선거를 해야 되고, 그죠? 그다음에 이 대기관이죠. 대기관을 통제해야 되는 이런 보완책이 필요합니다. 마르크스나 레닌 역시
파리콤에서 보듯이 합의제 정부, 집단위조 주제, 의회 정부에서 동의하고 있습니다. 입법부를 중심으로 해서 사법부와 행정부를 통제하는 거죠. 그래서 인민주권은 파리코움에서도 입법부 중심으로 의회 통치로 확인되었고 마르크스도 이런 파리코움을 옹호했습니다. 프로야트 독재죠. 프로야트 독재라는 건 입법권과 집행권을 하나로 포괄하는 하나의 권력이고 사법권도 바로 이런 입법권으로부터 나오고 그래서 기본적인 통치 방식은 인민주권을 바탕으로 하여 직접민주주의와 결합한 대의제도. 직접민주주의로만 할 수는 없죠. 모든 인민이 바쁜데 그래서 대의제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직접민주주의를 결합한다. 이러한 관점은 마르크스가 활동한 청년시기의 공산주의자 동맹이나 그다음에 국제노동자협회 그죠? 이런 규약에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